북회수천. 자,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은 수많은 어휘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글을 읽어가는 과정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의미를 구성하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책을 많이 읽어도 어휘력이 안 는다고 걱정이 많으시다면요. 어휘력 향상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휘력은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아는 어휘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용법을 알아야 되고요.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 관용 표현, 그리고 비슷한 말도 구분해서 세세한 의미 차이를 살려서 적정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 도구어인데요. 이 학습 도구어는 뭘까요? 바로 교과서나 학습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고요. 이 학습 도구어를 잘 모르면 학교 수업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학습 도구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4학년 사회를 배우다 보면 우리 방위표, 기호, 축척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되죠. 한자어로 이루어진 학습 도구어들인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수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과학을 배울 때도요. 전기와 자기를 배우면서 정전기, 원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수학의 인수분해, 방정식 이런 용어들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잘 모르는데 자꾸 넘어가면 교과서랑 힘겹게 싸우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 아시나요? 뜻만 외우면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어휘의 뜻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강화할 수 있고 어휘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도구어는 대부분 한자어죠. 한자를 쓰지 못해도 뜻과 소리만 알면 어휘력 향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력 이런 말을 접했다고 해볼까요? 굳셀 강에서는 굳세다라는 뜻이고 강은 소리죠. 힘력은 힘이 뜻이고 력은 또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력 이렇게 되면 힘이 세다는 뜻이야 이렇게 의미를 알려주고요. 힘력을 넣어서 말을 한번 만들어보고 말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큰아이는요 7살 때 그 마법천자문이라는 그 학습 만화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 뒤로 한자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자어로 된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가정통신문에 나오는 말들도 굉장히 자세히 보고 그랬거든요. 한자어로 의미를 쪼개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특히 과학용어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큰아이한테 모르는 말을 이제 물어보면 설명을 할 때도 한자의 뜻을 풀어서 개념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둘째가 오빠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위성이 뭐야? 그랬더니 위성이란 말이야. 행성의 인력 때문에 주위를 도는 천체거든? 행성이라는 건 말이야. 하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인이란 말은 들어봤니?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잖아. 이 항성둘레를 돌아다니니까 행성인 거지. 말 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어휘들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관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간판 글씨, 책 제목들, TV 광고 문구 이런 다양한 곳에 있는 수많은 어휘들이 와서 말을 거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휘력 향상 비법 1단계, 바로 어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나의 어휘 성장 노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와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뜻일까?
추론을 해보고 예측한 뜻을 이렇게 적어보고요.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휘는 사전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두루뭉술하게 대충 알았던 어휘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사전을 찾다 보면요. 이것을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또 곧잘 하기도 하고 아는 어휘가 많아진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또 열심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에 따라서는 매번 확인하고 일일이 또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너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요, 그 주변에 있는 글이나 맥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휘를 통해서 어휘를 추론해보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일이 확인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학습처럼 되어버려서 우리가 뭐 교과서를 읽는다든지 독서를 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해주시고요. 어휘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이런 걸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노트는요, 하루에 한 개씩만 이렇게 써봐도 1년이면 365개가 되죠. 5개씩만 해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지죠.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뭘까요? 바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이런 것들은 시간도 다양하고 장소, 상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가 단순하고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 어휘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다양한 쓰임새를 알기에도 좋고요. 그러면 더 기억에도 잘 남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은요, 관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것을 관용어라고 하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돌쇠 엄마가 땅이 꺼지도록 긴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점심때가 지났는데 돌쇠는 일어날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매일 속이 탔습니다. 돌쇠는 오늘도 해가 산으로 넘어갈 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땅이 꺼지도록 엄마 무슨 말이야? 이렇게 궁금했다라고 하면 뒤를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긴 한숨을 쉬었어요 라는 말이 이어지죠. 앞뒤 문장을 읽고요. 문맥을 통해서 한숨을 크게 쉴 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아이가 어떤 뜻인지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요.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모르는 어휘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론하는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게 바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무슨 뜻일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자, 2단계. 앞뒤 문장이나 글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뜻인지 추론을 해보세요. 자, 3단계. 예상한 뜻과 사전에서 찾아본 뜻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쓰기를 하거나 대화로 활용해서 익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다 하시지 않더라도요. 아이가 잘 따라오고 관심 있어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휘력 향상 비결 3단계는요. 활용하기 전략인데요. 자, 저는 또 어휘력 향상 전략 3단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북퀘스천